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살리는 시간 인생주식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큰 수혜가 기대되는 한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3월 24일에 앞서 추천드리기도 했던 종목이죠. 왜 3월 24일 날 추천을 드렸냐면 이 종목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한전선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잘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유상증자 한다고 공시가 난 날입니다. 공시가 난 날. 그 다음에 이날이 권리락이 되는 날입니다. 권리락 되는 날. 권리락이 하루 전에 되니까 이게 배정 기준일이고 권리락이 되는 날이 이 앞선 날입니다. 약간 차트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쉽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1월 30일이 배정 기준일이고 권리락은 하루 전에 되니까 1월 29일 날 권리락이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할 때가 매수 기회예요. 이거 여러분 돈 버는 방법 한번 배우면 평생 돈 버는 이 방법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6,200만 주가 상장되는 날이 이게 4월 2일이었어요. 그러면 상장되는 날은 실제로 상장되는 날은 이날입니다. 이게 상장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상장되기 전에 입고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이게 공매도가 나온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돈 버는 공식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물량이 6,200만 주가 상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주가를 눌렀다가 매집봉이 출현을 하죠. 매집봉이 출현합니다.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증자되는 물량을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받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아직도 상승 초입부에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지표가 증가하면 항상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 장족의 십자형 캔들 모양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한다면 이제 마디를 끊어가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면 잔파도에는 크게 휩쓸릴 필요가 없고, 또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 이제 제가 3월 24일 날 추천을 드렸으니까 자리를 놓고 본다면 3월 22일 금요일, 3월 24일 제가 평일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다음날 시초가 이하가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3월 25일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만큼의 매수 기회를 주고 3월 25일이 월요일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시초가 이하가 매수 기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들고만 있었어도 지금 수익이 13,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한 3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도 한 5% 이상 수익이 나가지고 있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트레이딩 매집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가 유지되면서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식에 대한 기본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AI 데이터 센터 수혜 진격하는 이 종목.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예요.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 진격하는 이 종목에 주목하자. 이 사진은 대한전선 홈페이지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성장에 따른 수요 폭발적 증가. AI 성장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 대한전선의 이런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또 정부가 이번에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뭐 100조 원 수준의 뭘 한다고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또 뭐 100조 원, 200조 원, 300조 원의 데이터 센터도 세계적으로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재료가 아주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릴 때 포인트를 딱 한 장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투자 포인트는 AI, 이게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때 해놓았던 장표예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전력기기 수요 급증이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6,200만 주가 상장된다. 그러니까 6,200만 주 중에서 물량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못 올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상증자 가격이 7,460원인가 이렇게 7,000원대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예를 들면 만원대다. 그러면 7,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이거 매물이 나올 수도 있네.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거예요. 세력들은 그렇게 우려감을 가지고 나오는 물량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또 유상증자로 인해서 저평가 국면에 있었고, 첫 번째 주가가 싼 게 항상 좋은 호재죠. 해상풍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저 케이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 대한전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선주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선주의 1등은 LS 전선이죠. 그럼 LS 전선이 대한전선보다 매출액도 2배 정도 되고 수익도 2배 정도 돼요. 근데 LS 전선이 이번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근데 대한전선도 1조 원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거죠. LS 전선, 우리 국내 시장 1등인 LS 전선도 1조 원을 투자하고 2등주인 대한전선도 1조 원을 투자할 만큼 업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에 유상증자한 전액이 시설투자금이에요. 거기에 단 1원도 채무를 갚는다든지 또는 운영자금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투자니까 이 유상증자의 질도 매우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9,900억 해저 케이블 신규 공상 구축 및 증설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구리값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구리값이 상승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리값이 상승이 되면 이 전력선은 원재료가 구리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값이 오르는데 왜 좋느냐? 원재료 값이 오를 때 상품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제 뭐 식음료 같은 것들이 있죠. 밀가루 값이 오른다고 해서 짜장면 값을 올린다든지, 밀가루 값이 오르니까 라면 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참 힘들어요. 정부가 생필품 물가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산업용 해저 케이블 같은 이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 계약을 해요. 그러면 에스컬레이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 값이 오르면 상품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상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원자재보다는 상품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값이, 원자재 값이 오르면 상품값도 오르는데 항상 상품값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구리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를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션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선들은 전부 다 에스컬레이션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져요. 그러면 이 해저 케이블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해, 수주 증가해, 또 신규 증설 투자해, 구리값 상승해서 좋아져, 유상증자 성공해서, 이게 이제 악재가 대체로 해소된 그런 모양이죠. 요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3월에 뭐 1,100억 정도 노후 교체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미국에서 지금 올해 2,000억 정도의 누적 수주가 예상이 되고, 특히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AI의 핵심에 서 있죠.
그러면 미국 전체 전력망의 70%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어요. 70%가. 그 중에 40%는 약 10년 이상 노후화됐어요. 근데 이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5년에서 30년이 되면 새 걸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주기예요. 그런데 미국 전체 전력망의 40%가 25년에서 30년이 아니라 훌쩍 10년도 더 된 40년이 넘었고 70%가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 순차적으로 바꾸겠지만 이 70%의 전력망을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미국에 있는 것이고, 이 수준은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불을 붙인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약점이 없는 건 아니죠.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좀 희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경쟁사 대비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이런 것도 지금 한번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이 미국의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양방향 포설 특허를 갖고 있어요. 전력선을 포설할 때 양방향으로 포설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차선을 예를 들어서 3개를 막고 작업해야 될 것을 이 양방향 포설 특허를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2개만 막아도 되고 공기도 빨라져요. 그래서 이 도심 전력선을 교체하는데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구리값 상승, 또 수요 증가, 이런 것으로 지금 실적도 올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실적 자체가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게 대한전선의 실적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1조 9천억, 2조 4천억, 2조 8천억, 3조 1천억, 영업이익도 395억, 482억, 798억, 1110억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증가하는 성장성이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모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채 비율도 100% 이내이니까 우량주 기준에 부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관에서 일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관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은 한번 매수하면 오랫동안 매수하거든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보험이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들도 여러 성격이 있겠지만 가장 중장기 투자로 멀리 보고 투자하는 데가 연기금이고, 두 번째가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금과 보험의 기관 매수는 매수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한전선을 지금 연기금이 사들이고 있고 보험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금융투자는 약간 단기성이 있고요. 투시는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모펀드와 금융투자는 좀 단기 트레이드 성격의 매수를 하고, 연기금과 보험은 중장기 매수를 하고, 투시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면, 이 중장기 투자로 멀리 보고 연기금이 사고 보험이 산다는 것은 이 수급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지금 자리는 아직 상승 초기에서,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주봉을 놓고 보면 이런 자리에 있어요. 이제 주봉에서 지금 뭐 생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첫 번째 슈팅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건 이제 또 월봉이에요. 월봉은 워낙이 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죠? 월봉은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대한전선의 주봉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능이 15,000원, 2만원, 저 위에 있는 뭐 35,000원, 이렇게
5만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아직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다. 다만 지금 여기 주봉 위치에서 고점 내려오고 있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이미 충분하게 많이 나신 분들은 일부 물량만 비중 조절을 해서, 예를 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수익의 절반은 팔고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진돗개가 물고 늘어지듯이 물어져서 뭐 막말로 본전에 팔아도 이익이다. 절반은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내고 팔았으니까 절반은 본전 근처에서 팔아도 돼. 본전에 팔 필요는 없겠죠. 수익을 내고 팔 건데, 그렇게 버티면 잔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좀 주가가 출렁출렁해도 꽃이 흔들리며 핀다고 하는 것처럼 주가가 흔들리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을 일정 수익에서 매도한다는 것은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두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절반을 내가 수익을 30% 먹고 절반을 팔았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본전에 팔아도 돼. 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11,000원까지 내가 기다릴게. 11,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 한번 팔아야죠. 본전까지 오면 안 되니까. 근데 안 떨어지면 지가 12,000원 오든 11,500원을 오든 그냥 놔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저게 15,000원 가고 2만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의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절반을 파는 것은 이 종목이 다시 눌림목을 주어서 내가 판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지지선을 만드는 자리에서 도로 사도 되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 매매를 병행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트레이딩 매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손쉽게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 주봉을 놓고 보면 상승 초기이다.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AS를 해드리면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 제가 추종할 테니까 자주 방송 이용하시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다만 전부 다 들고 조마조마하면서 수익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수익의 절반은 팔아놓고 절반은 끝까지 들고 가고, 팔았던 절반은 눌림목에서 다시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트레이딩을, 절반은 트레이딩을 겸해서 절반은 산 물량 그대로 들고 쭉 끝까지 추세의 끝까지 따라간다.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재가 만발하고 있죠. 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